건정심의 문제점은 사실은 의료계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건정심의 어떤 구조, 인적 구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정심이 하는 역할, 기능의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익위원회 사실은 정부에 4명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공익은 4명밖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중립성이 좀 부족하다. 공익원. 그 다음에 공정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다보험자 체제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일 보험자 체제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강해지고 국민건강보험의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비대해지면서 상당히 강력한 파워 집단으로 이제 부상하게 된 것이죠.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국가라는 뜻이죠.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NHI 시스템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2나라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필요한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한 적절한 결정이라든가 보상보다는 의료비를 어떻게 하면 축소하고 억제할 것인가가 더 핵심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변질한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젊은 의사 정책 연구회의 2번째 시간으로서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맡고 계신 정신건강의학과 성종호 정책이사님 모시고 건정심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말씀 여쭙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이라고 되게 하죠. 건정심은 대한민국의 어떤 건강보험의 어떤 주요한 결정들을 전적으로 오롯이 모두 다 결정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 대한 최종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구다. 그러니까 자문기구가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보험료율, 그다음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거. 예를 들면 수가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비용에 대해서도 결정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 이제 정말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의료계에서 이 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정책이사님께서. 건정심의 문제점은 사실은 의료계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조직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건정심의 어떤 구조, 인적 구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정심이 하는 역할, 기능의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논의에서 좀 자주 이렇게 논하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기본 틀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논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가 건강보험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국가라는 뜻이죠.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NHI 시스템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2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대만밖에 없는 것이죠. 독일이라든가 일본 이런 경우는 다보험자 체제죠. 그러니까 보험자가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그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100몇 군데가 있을 수도 있고 수십 군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험자가 이제 덩치가 자꾸 커지니까 M&A를 통해서 자꾸 통합이 되는 경향은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만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체제이다.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정심 구성을 하는 위원회 어떤 숫자에 보면 가입자라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어떤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한 8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급자는 이제 의료 행위를 제공해주는 단체가 이제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익 대표라고 있는데 이 공익 대표에는 공무원, 그다음 뭐 복지부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두 번째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심사평가원 1명, 그리고 그 외에 공익위원으로 전문가라고 칭하시는 분들이 4분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공익위원은 그래서 8명이 되는 것이죠.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익위원회 사실은 정부에 4명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심사평가원 자체도 사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같은 그룹으로 묶어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공익은 4명밖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중립성이 좀 부족하다. 공익원. 그 다음에 공정성이 많이 훼손돼 있다. 그 다음에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자기들 해야 할 중요한 결정을 면피하고 건정심에다가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능적인 문제에서는 건정심의 기능이 너무 전방위적으로 권한이 확대되어 있다. 무슨 뜻이냐? 보험료율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여의 여부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여의 정도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결정, 의료기관에다가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해주는 비용에 대해서도 건정심이 다 하고 있다. 그런 문제 있고, 두 번째로는 심의 의결 기구인데 조정과 중재하는 기능이 거기서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정과 중재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심의 의결이 되지 않으면 일방적인 결정을 건정심에서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회 구성을 좀 변경을 시키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건정심의 심의 의결 정권을 뭔가 좀 구분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권한이 강화되는 맞습니다. 방향으로 가게 됐는지 예, 그런 이게-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의료보험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제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다보험자체제였거든요. 2000년 1999년 이전에 이제 병원에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조합, 그다음에 뭐 부산 조합, 뭐 이런 게 아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국민건강보험으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단일 보험자 체제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강해지고 국민건강보험의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비대해지면서 상당히 강력한 파워 집단으로 이제 구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수가라든가 급여, 그다음에 보험료의 결정 권한도 그쪽에 많이 이제 부여가 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건정심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위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환자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건강보험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환자가 필요한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한 적절한 결정이라든가 보상보다는 의료비를 어떻게 하면 축소하고 억제할 것인가가 더 핵심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변질한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건강보험의 어떤 보장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하고도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좀 개선이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건정심의 구조 개선하는 개발하는 것과 그것을 관철하는 것이 별개의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뭐 건정심 구조 개선은 정부,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의지가 없이는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의 구조 개편을 남한테 떠넘기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직무유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법으로 해결될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수정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공급자와 가입자들 간의 어떤 합의를 사회적 합의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시는 거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젊은 의사들에게 바라는 점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젊은 선생님들께 이제 저는 두 가지를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번 여름에 있었던 열성적인 어떤 투쟁에 대해서 선배로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존경을 좀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 어떤 단결된 힘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저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절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부적인 의견은 많이 다르고 그리고 많이 논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의협을 같이 해나가는 통지다 전문가 단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 기술, 의학적 지식도 의사들한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보건의료의 어떤 정책에 대한 우리의 어떤 안목과 해안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보건의료 정책에 따라서 의사들의 의료 행위의 방식이 달라진다. 이거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정부가 어떤 의료 정책을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180도 반전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로서 충분한 의견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과정을 좀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